자, 일단 확률과 통계 1단원 레벨 2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마주보는 두 면에 각각 3개의 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져 있다. A, B, C를 포함한 6명이 각각 한 개의 의자에 한 사람씩 모두 앉을 때, 이거가 핵심일 것 같고, A, B는 같은 면에 서로 이웃. 핵심적인 포인트에다가 밑줄을 좀 그어볼게요. A, C는 서로 다른 면. 됐죠? 일단 이 문제가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건, 뭐 일반적인 그냥 순열 문제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원순열, 원순열에 대한 큰 문제 형태인 거고요. 원순열 형태인 이유는 알다시피 여기에 배치하나 여기에 배치하나 상관이 없다. 왜? 회전하였을 때 겹치기 때문에. 원래는 따르게 보는데 얘네를 이로 나눠주니까 여기 위에 두냐 아래에 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A, B는 같은 면에 서로 이웃한다. 그죠? A, B는 같은 면에 서로 이웃한다.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A, C는 각각 서로 다른 면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는 일단 서로 이웃하니까 묶여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C는 여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얘네가 이렇게 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 근데 이게 상관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자리가 바뀌든지 말든지 원순열이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로 본다, 한 가지로 본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바뀌더라도 똑같은 케이스다라고 보겠다. 괜찮죠? 그럼 내가 이렇게 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A, B라고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여기 왔다고 쳐요. 그럼 요 옆자리는 누가 올까? 결국엔 나머지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요 한 자리를 두고 싸우는 거잖아. 그래서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3, C, 1 이렇게 되겠네. 괜찮을까? 그럼 나머지, 그러니까 C를 제외한 나머지 2명, 그 옆자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3C, 여기 3C에서 선택받지 않은 2C, 2가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안 봐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에서 선택받지 못한 애들 나머지가 여기로 오면 돼. 됐죠? 각자 윗자리랑 아랫자리에 대한 배열을 한번 갖고 가봅시다. 위에 자리부터 한번 가볼게요. 윗줄부터. 윗줄 같은 경우에는 일단 A, B라고 하는 부분은 묶여 있어. 그럼 이건 이웃하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웃하는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머니 안에 대한 케이스와 밖에 대한 케이스를 보라 그랬어. 자, 일단 3CL 한 거 곱해주고 그 다음에 시작해볼게. 배열은 일단 주머니 안에 대한 케이스 2팩토리얼. 주머니 안. 그 다음에 바깥에가 크게 보는 거죠. 한 개, 두 개로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자리 바꾸는 케이스 2팩토리얼. 이게 바로 주머니 밖에 대한 케이스. 이게 바로 윗줄에 대한 배열인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아랫줄 보시면 C와 나머지 2명이 더 있을 텐데 그 2명 C 다른 조건 없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3팩토리얼. 이게 아랫줄. 됐습니까? 윗줄과 아랫줄은 구분하지 않는다. 어차피 돌리면 똑같으니까. 그건 원순열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여기는 12, 여기 3, 2, 6 해서 72. 72가 답이 됩니다. 1번. 괜찮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순열이기 때문에 윗줄, 아랫줄을 구분하지 않는다가 핵심. 알겠죠? 요게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이 포인트 때문에, 요것 때문에 윗줄, 아랫줄 구분을 하지 않겠다.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2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정오각형의 5개의 꼭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과 정오각형의 5개의 꼭지점을 각각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모두 같은 6개의 원이 10개 선분으로 연결된 도형이 있다. 그러니까 이 도형에 대한 설명이니까 넘기셔도 되고 두 원을 연결한 선분이 있을 때 서로 이웃한다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랬을 때 일단 6개의 숫자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게 핵심이네. 이웃한 두 원에 적힌 수의 합이 8인 경우가 존재하도록 이랬습니다. 자, 그럼 잘 볼게. 이웃한 두 원에 적힌 수의 합이 8인 경우 조합이 8이 되는 두 가지 숫자를 한번 체크하자는 거지. 근데 위에 보시면 1 같은 경우엔 7이 있어야 돼. 근데 7 없지. 그럼 1은 누구랑도 이웃해서 8을 만들 수는 없어요. 2는 어때요? 2는 6이랑 짝꿍 지으면 되지. 오케이. 2랑 6은 짝꿍. 3도 5랑 짝꿍. 4도 따로 만들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구역은 어디일까? 이 원들 중에서. 가장 핵심은 이 가운데겠죠. 왜? 가운데에 위치되는 순간 모든 원들이랑 다 연결이 되거든. 그러니까 뭐야? 가운데에 들어가는 순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 3, 5, 6 같은 무조건 자기와의 그 페어가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8이라고 하는 그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파트너가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가운데에 오면 만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린 크게 요 가운데 별 표시에 들어가져 있는 게 2, 3, 5, 6이냐 아니면 1, 4냐에 따라서 1차적으로 분류가 일어나야 된다. 괜찮을까요? 오케이. 첫 번째, 별 표시에 2, 4, 아니, 그죠? 2, 3, 5, 6이다 라고 한다면 얘네는 무조건, 이런 케이스에서는 무조건 바깥에는 그냥 뭐야? 랜덤으로 돌리는 거죠. 근데 원순열. 그지? 원순열 사용하는 거. 뭐 얘도 큰 틀로 보자면 원순열 문제예요. 자, 그러면 5분의 5팩이라고 만들어 놓은 상태면 그냥 완성되는 거야. 끝나는 거지. 됐죠? 네, 아무튼 이런 그 큰 형태, 그러니까 이게 4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4로 곱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답은 4 곱하기 4팩이니까 4, 32, 24, 4, 46, 96. 1번의 답은 96이에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별표에 1하고 4가 있는 경우.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안에 1하고 4가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가 위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만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1하고 만약에 4가 왔으면 절대 그 가운데랑 연결돼서 8 만들 수 있는 애는 없어. 그러면 무조건 2랑 6이 짝꿍 지어줘야 되든지 또는 3이랑 5가 짝꿍이 지어줘야 돼요. 물론 둘 다 돼도 상관없고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잘 봐요. 방식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 2, 3을 이웃할 때, 그리고 아니 다시 26이 이웃할 때, 35가 이웃할 때, 그리고 26, 35가 동시에 이웃할 때 요거를 가지고 더해주고 빼주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잘 봐요. 첫 번째는 뭐라고? 2, 6이 이웃하는 형태예요. 그럼 이 6이 이웃한다라고 묶어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가운데 1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남는 걸 갖다가 바깥에 돌리는데 이 바깥에 돌아가는 친구들은 누가 되는 거야? 어, 2, 6 묶어주고 3, 4, 5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4 팩토리얼에 원순열이니까 4로 나눠주는 거고요. 됐을까? 그리고 이웃하는 친구기 때문에 주머니 안에서 자리 바꾸기가 가능하지. 요렇게 둘이 자리 바꾸기가 가능하지. 그래서 곱하기 2 또는 뭐 2팩으로 해주셔도 상관없고 이게 2, 6이 이웃할 때 그럼 3, 4가 이웃할 때 어떻게 될까? 아니, 3, 5가 이웃할 때 어떻게 될까? 똑같겠죠. 같은 방식으로 가줍니다. 이게 3, 5가 이웃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2, 6하고 3, 5 둘 다 이웃하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앞에서 구한 그 두 가지 값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류를 할 때는 웬만하면 어떻게 디테일하게 다 빠짐없이 하고 겹치지 않게끔 하라 했는데 불가피하게 생길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빼주면 된다 했잖아. 그 빼주시면 돼요. 어떤 거를? 둘 다 이웃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2, 6도 3, 5도 다 이웃하는 케이스를 빼주시면 되겠지. 2635 둘 다 이웃하는 케이스는 3팩토리얼 하고 3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해서 빼주시면 됩니다. 됐을까? 자,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2 곱하기 안에 거 계산하면 12 더하기 12 24에서 4 8 빼주는 거니까 32 이렇게 나오네. 됐을까요? 96하고 32 더해서 최종적으로 128이 답이 된다. 불량급끼리는 더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조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웃하는 조건과 그리고 원순열 파트에 대한 개념이 좀 강하게 사용이 됐네요. 됐죠? 문제 자체를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으니까 좀 풀어볼 만 했던 것 같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봅시다. 3번 가볼게요.
3번은 7개의 숫자 1, 1, 2, 2, 3, 3, 3에서 5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중에 3만 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 오케이. 자, 자연수의 개수 구하는 거. 특히 뭐 이렇게 뭐 사전식으로 배치하는 형태들 뭐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 3만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3만보다 크게끔 하기 위해서 맨 앞자리에 뭐가 와야 되는지 자릿수 같은 그러니까 자연수 만드는 거는 보통 세팅을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해당되는 조건을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구성을 해보자. 일단 맨 앞에 3만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맨 앞에 오는 건 3이 확정, 그죠? 맨 앞은 3이 확정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하나, 둘, 셋, 네 자리에 올 거를 조금 우리가 셀렉을 해봐야 돼. 그럼 3은 하나 왔고 그 뒤로 뭐 4 오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럼 1, 1, 2, 2, 3, 3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4개의 조합을 뽑아야 된다. 일단은 이렇게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종류는 다 하나하나 세보자면 뭐 112, 113, 뭐 1, 뭐 1233, 뭐 1223,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는데 다 세봐도 상관은 없다. 상관은 없지만 웬만하면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얘네들의 특징을 조금 살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단 내가 두 개, 두 개, 두 개씩 있어. 두 개, 두 개, 두 개씩 있기 때문에 내가 한쪽이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두 개밖에 못 들어가. 근데 이런 거지. 내가 예를 들어 조합이 숫자 세 개가 다 들어가는 케이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숫자 종류가 세 개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 2, 3, 뭐 이런 식인 거지. 예를 들면 하나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 종류가 두 개만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어. 1, 2,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개는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엔 조합을 했을 때 내가 얘네 형태가 숫자 종류가 세 개나 들어가 있냐, 두 개 들어가 있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를 따져보자면 사실 핵심은 이런 거야. 아무튼 숫자를 다 한 개씩 갖고 온다고 치고 나머지 하나는 1, 2, 3 중에서 하나가 또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두 개짜리는 하나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1이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2가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3이 두 개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능한 조합이 일단은 세 가지가 있다. 두 개짜리가 1인지 2인지 3인지 1, 2, 3 두 개짜리 선택. 됐죠? 그냥 뭐 설명상 써놓은 거예요. 뭐 굳이 안 쓰셔도 돼요. 좁으니까 위로 올리자. 어, 그러니까 1, 2, 3 두 개짜리 1, 2, 3 중에서 두 개짜리를 누구로 할 건지 두 개짜리가 예를 들어 지금 쌤이 예시 든 걸로 했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그 뒤에서 4팩토리얼 해주고 뭐 하면 돼? 두 개짜리 겹치는 것만 입력해주면 된다. 됐죠? 4, 30에서 36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분류로 가보시면 얘네들은 무조건 세 가지, 그러니까 두 개짜리 들어오는, 그러니까 숫자 두 개를 아예 선택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은 뭐라고 해주셔야 되냐면 세 가지 색 중에, 그 숫자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하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다. 됐어요? 가능한 숫자를 갖다 선택하는 거니까. 그리고 곱하기 들어가 주시면 돼요. 세 가지 숫자 중에서 두 가지 뽑고, 그 다음엔 4팩하고 2팩, 2팩. 그러니까 지금 예시를 써준 이유는 직관적으로 조금 더 씩쓰기 편해서 그걸 좀 살펴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18 나올 거고요. 합치면 54. 그래서 3번의 답은 54가 답이 됩니다. 됐죠? 자, 4번 보겠습니다. 3 이상의 자연수 m에 대하여 서로 다른 m개의 공을 세 주머니에 남김없이 나누어 놓을 때 빈 주머니가 없도록 나누어 놓는 경우의 수자. 일단 핵심적인 거 밑줄 한번 쳐볼게요. 3 이상의 자연수, 이거는 괜히 나오는 거 아니지, 그지? 그리고 서로 다른 m개, 같다, 아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서로 다른 m개, 그리고 세 주머니, 그리고 남김없이. 됐죠? 그리고 빈 주머니가 없어야 돼. 그냥 표현들 하나하나 다 필수적인 내용들인 거고 그때 경우의 수를 AM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대요. 됐죠? 그 나누어 주는 그 경우의 수를 갖다가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거의 관계식이 AM 플러스 1 빼기
2an은 240을 만족시키는 그 자연수에 대하여 an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am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서로 다른 m개의 공이 있어. 그리고 세 주머니가 있어. 그죠? 그러면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 빨간 공, 아니 1번 공이 왔어. 뭐 2번 공이 왔어. 이런 식으로 총 M몇 번째 공까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얘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 갈래? 여기 갈래? 뭐 여기 갈래?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거야. 우리는 이런 거를 갖다가 뭐라고 부를까요?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 다른 주머니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택지는 일단 A, B, C가 되는 거고요. 그죠? 선택지는 A, B, C가 되는 거고 선택하는 그 주체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3땡M이에요. 그죠? 3땡M. 그러니까 뭐가 되더라도 형태는 다음과 같이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선택지가 뭔지는 잘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내가 A로 갈래, B로 갈래, C로 갈래 했을 때, 경우의 수 3이죠. 그러니까 3 곱하기. 그 다음에 2도 마찬가지. A, B, C 중에서 1번이 A를 선택했더라도 뭐 어디로 갈 수 있어? A로 다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중복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1이 A를 간 거랑 2가 B로 가거나 그 1이 B로 가고 2가 A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는 건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인 거지. 그러니까 중복 순열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괜찮을까요? 이건 중복 순열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파이 M 이렇게 만들고 나서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분명 빈주머니가 없도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빈주머니가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A, B, C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 A로 싹 다 몰리고 또는 B로 싹 다 몰리고 C로 싹 다 몰리고 어떤 것도 있어? A, B로 몰리고 B, C로 몰리고 그지? 그러니까 결국엔 두 개짜리 또는 한 개짜리로 몰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 좀 우리가 신경 써주자. 뺄 거예요. 뭘 뺄까? 두 개로 몰릴 때. 근데 그런 게 AB, AC, BC 총 3개. 됐죠? 그래서 3 곱하기 2파이 M 이렇게 갖다가 정리해 두는 거고 얘는 뭐라고? AB, BC, C, A를 가지고서 중복순열 된 상태. 근데 요 내용물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A로 몰린 거, B로 몰린 거, C로 몰린 거.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린 거. 그러니까 얘는 지금 두 개짜리잖아. 그러니까 한 개짜리로 몰린 것도 있다. 근데 여기서 이미 A 몰린 거, B 몰린 거 포함됐어. 여기도 B 몰린 거, C 몰린 거 포함됐고, 여기도 C 몰린 거, A 몰린 거 포함됐어. 그걸 다 빼버린 거거든. 그럼 A로 몰린 거를 2번 뺀 거고, B로 몰린 거 2번 뺐고, C로 몰린 거 2번 뺐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한 번씩은 다시 돌려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로 몰린 거, B로 몰린 거, C로 몰린 거 한 개씩만 빼야 돼서 2번씩 뺐다는 건 오버해서 뺀 거지. 그래서 3을 갖다가 더해 주시는 것까지 해주시면 AM이 완성이 됩니다. 됐어요? 식을 갖다가 좀 정리해 놓으면 3의 m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m제곱 플러스 3. 자, 그 다음에 AM이 완성됐으니까 그걸 갖다가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N 플러스 1 빼기 2AN은 AN 플러스 1은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 곱하기 2의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까지 됐을까? 혹시 뒤에가 지금 바로 쌤이 전개를 했는데 헷갈리면 마이너스 이 괄호 안에다가 그냥 먼저 넣어놓고 나중에 분배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자, 요거 봅시다. 미치 같은 것들끼리. 얘는 지금 3 곱하기 3의 n제곱이랑 똑같은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얘네는 얘와 얘를 갖다 정리하는 거니까 3의 n제곱. 됐죠?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여기 2의 n 플러스 1제곱도 마찬가지야. 2 곱하기 2의 n제곱이랑 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2의 n제곱 얘네들 사라지네. 그리고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3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그 결과물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24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3의 n제곱은 243이라는 건데 243은 3의 몇 제곱이냐 이걸 체크해야 되는 거지. 5제곱이 243이다. 그래서 n은 5다라는 거 찾을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궁금한 게 A5를 갖다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A5는 3의 5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5제곱 플러스 3인 거고요. 3의 5제곱은 원래대로 243 빼기 그 다음에 96인 거죠. 32니까 2의 세제곱이 2의 5제곱이 32니까 32에서 3 곱해서 96인 거고 플러스 3 246에서 96을 빼는 거니까 150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다. 됐죠?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집합에 대하여 A에서 B로의 함수 F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 그러면은 A에 있는 원소, B에 있는 원소가 중요하겠고. 자, 이거는 함수의 개수를 묻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럼 봅시다. 함수의 개수는 좀 이제 여러 번 많이 풀다 보면 쌤이 말했지만 결국엔 그 방식 자체가 정해져 있다고 했죠. 결국엔 특정 조건을 갖다가 보고 그걸 해석하는 거니까. 자, 가조건 한번 볼게요. FA랑 FB를 더해서 4라고 하는 그 함수 값의 합이 4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라는 건데, 그러면 4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원소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거는 1, 3하고 2밖에 없어요. 그지? 2 두 번 나오는 거랑 1, 3 나오는 거. 물론 1, 3이 순서가 바뀔 수 있겠지만, 그럼 두 가지 본다. 그지? 첫 번째는 1, 3의 조합. 두 번째는 2의 조합입니다. 괜찮을까? 자, 그럼 잘 봐.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에 대한 케이스를 나눠서 나 조건을 이제 만족시켜 봅시다. 나 조건은 F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9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1번 같은 케이스는 이미 치역이 1하고 3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FA가 1, FB가 3 또는 반대로 FA가 3, FB는 1인 케이스인 거지, 그지? 맞을까요? 자, 요 케이스. 그럼 이미 치역은 1, 3이 확정이 났어.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원소는 무조건 누구밖에 안 되냐라고 보면 지금 1, 3 하면 4가 빠졌기 때문에 5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결국엔 5를 채워 넣기 위해서 2, 4, 5를 통해서 5를 만들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 1, 4도 있지 않나? 그러니까 1은 이미 들어가 있어서 1을 추가적으로 더해줄 수는 없어요. 그지? 가능한 걸로 봤을 때 나머지 원소는 5라는 게 그냥 확정적으로 잡아지는 거고요. 결국엔 가능한 거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야. C랑 D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야 1, 3, 5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C랑 D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1, 3, 5 중에서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괜찮을까? 그러니까 5만 선택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내가 예를 들어서 5를 선택하지 않는 케이스를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럼 따라서 무조건 치역은 1, 3, 5로 확정이 된 거고 됐죠? 치역은 1, 3으로 확정이 된 거고 CD가 선택을 하는 게 뭐다? 3파이 2 이건 거야. 얘네는 원리가 뭐라고? 지역 1, 3, 5 중에서 선택하는 거지. 누가? FC, FD. 그러니까 한마디로 C랑 D가 선택하는 거야. 그 선택 값이 FC랑 FD라는 거고. 됐을까요? 근데 이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5를 선택을 안 해버리고 1, 3한테만 몰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케이스를 빼주면 돼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제외시켜 주시면 된다. 이건 뭐야? 5를 선택하지 않는 케이스. 1, 3에 대해서만 선택하는 케이스를 빼주자 이런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결국엔 3의 제곱, 2의 제곱 빼는 거니까 5다. 첫 번째는 5. 두 번째는 FA랑 FB 모두 2라는 소리. 그러면 내가 치역이 2기 때문에 나머지 원소, 그러니까 치역이라고 하는 값을 만들 수 있는 게 이렇게 된다. 2가 하나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7이거든. 그러니까 7 만들 수 있는 조합을 생각해 보는 거야. 7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4, 3, 4, 2, 3, 4밖에 없겠구나. 오케이. 치역은 2, 3, 4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2가 이미 있고, 그럼 그 상태에서 3, 4만 채울 수 있겠네요. 그죠? 7을 갖다 만들 수 있는 게 나머지 1하고 5를 통해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치역 2, 3, 4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 2, 3, 4를 가지고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냥 여기서 랜덤으로 갖고 가면 되는데 3, 4잖아요. 우리가 선택을 보장받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5였거든. 그러니까 1번에서는 5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5를 한 명만 선택하면 그러니까 C든 D든 하나만 선택해주면 되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C랑 D가 2를 선택해버리면 3, 4 중에서 하나는 선택 못 받는 게 당연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FC랑 FD는 무조건 어쩔 수 없이 3, 4 중에서 선택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치역 3, 4 중에서 그러니까 2는 아예 배제해야 돼. 3, 4 중에서 FC, FD를 갖다가 결정해야 되는 건데 이건 뭐야? 당연히 한쪽으로 쏠리는 케이스인 거지. 1파이 2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미안해. 1파이 2가 아니라 2파이 1이다. 선택진 두 개. 이렇게. 됐죠?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2를 빼자. 이게 낫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냐면 한쪽으로 다 쏠린 거. 3으로만 다 쏠리고 4로 다 쏠린 거니. 됐어? 그러니까 한쪽이 선택 못 받는 케이스를 갖다가 빼주자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답은 5랑 이제 2를 갖다가 더해주시면 되는 게 아니라 1번에 두 개죠. 그러니까 1번은 10이에요. 10. 쌤이 이거 주의하라 그랬지, 그지? 다행히 답이 없어서 얘는 그대로 인 거고 케이스가 얘는 그냥 여기 한 개고 답은 12. 2번이 답이 되겠다. 됐죠? 자, 넘어가서 6번 보시면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키는 두 집합의 모든 순서상을 구하여라. 오케이. 자, 조건식이 이렇게 나와져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나와져 있고 자, 저 n 붙어져 있는 건 뭐예요? 집합 때 계속 얘기하지만 원소 개수야. 알겠지? 저 집합의 원소 개수가 다음과 같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무튼 NU는 그러면 확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NU가 뭐야? 6개인 거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A차 집합 B라고 하는 건 순수한 A에 있는 원소인 거예요. 그리고 NA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A에 대한 원소인 거고 무조건적으로 NA 차집합 B라고 하는 부분 요거 있죠. 요거에 대한 원소의 개수가 A에 대한 원소의 개수보다 많을 수가 없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NA의 원소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띈다. 왜? 당연한 거지. A 차집합 B가 결국엔 A에서 B랑 겹치는 거 뺀 거야. 그럼 거기서 뺐어. 그럼 A보다 더해진 건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럼 NA보다 더 클 수가 없겠죠. 같을 수는 있어도. 왜? 교집합이 없을 수는 있으니까. 됐을까요? 그러면 6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게 1, 6, 2, 3, 3, 2, 6, 1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애초에 정해지는 게 뭐밖에 없다?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첫 번째는 1과 6인 거지. 두 번째는 2와 써줄게요. 3인 거지. 됐죠? 자, 그럼 이 말뜻이 그러니까 이 뜻이 결국엔 뭐를 얘기해주고 싶은 거냐면 둘의 차집합은 1이고 결국엔 A의 원소의 개수는 6개다. 이건 뭐구나. 교집합이 5개구나. 됐어요? 겹치는 게 5개니까 빠진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얘네가 교집합이 1개구나. 됐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주고 순서상을 찾아주시면 된다. 결국엔 부분집합 찾는 거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잘 봐요. 첫 번째 거. A 교집합 B가 5라 그랬으니까 겹치는 거. 일단 저 6개의 원소들 중에서 5개가 겹치는 거니까 그 겹치는 걸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NA는 6이라 그랬으면 사실 NA는 전체 집합이란 얘기인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엔 B라고 하는 친구는 뭐야? A랑 당연히 겹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피해갈 수가 없잖아. 6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B가 결국엔 5개밖에, 그러니까 5개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됐어? NA가 결국엔 여기서 6, 전체라고, 전체. 1번에서는 전체 집합을 뜻해요. 그래서 그냥 5개짜리, 원소가 5개짜리인 6개 중에서 5개짜리인 집합을 체크해 주시면 된다. 그런 게 총 6개. 이게 바로 B의 경우의 수인 거죠. 됐어? 자, 그럼 두 번째. 둘의 교집합이 한 개여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한 개 겹치니까 얘네들이 A차 집합 B가 2개밖에 안 나온 거고. 그러면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림을 살짝 보여줄게. A, B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여기 겹치는 거에 한 개가 있는 거고 A 쪽에만 들어가져 있는 게 2개 있는 거고요. 됐어? 그 다음에 B에 들어가져 있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는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괜찮을까요? 그것만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 그지? 그러니까 6개 중에서 2개는 어디에? A 차집합 B 순수한 A에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중에서 1개는 어디? 교집합에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B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그 바깥에 있을 거냐. 그러니까 2파이 선택지 2개인 거고 나머지 3개가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B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건 거지. 나머지 3개가 가질 수 있는 선택지는 투표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 계산해 보시면 60, 480, 480 돼서 486, 2번이 됩니다. 됐을까요?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도로망 문제네. 최단거리 문제네. 그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구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얘는 최단거리는 아니고, 이동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자. 근데 뭐가 됐든 아무튼 그 이동하는 형태. 그래서 개수 세는 거죠.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파트에서 나오는 형태인 거고, 오른쪽으로 간다, 위로 간다,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간다. 이게 키겠구나. 대각선 방향은 사실 우리가 지금 여태껏 봤던 문제들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사실 저 대각선은요, 쉽게 말해서 오른쪽 방향 키랑 위쪽 방향 키를 동시에 쓴 거랑 똑같아. 뭔 말인지 알까? 그러니까 결국엔 얘네들을 이용했냐 안 했냐가 이 오른쪽 방향 키랑 그 위로 올라가는 그 위로 방향 키를 어떻게 보면 한 개씩 줄이는 그 과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가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대각선 방향키가 0개인 케이스, 두 번째는 1개인 케이스, 세 번째는 2개인 케이스로 가볼게요. 왜 그러냐면 그 대각선 방향키가 만약에 없으면 얘네 둘만 뭐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가겠다는 얘기인 거고 최단거리는 아니니까 대각선을 하나 쓴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대각선 2개를 쓴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을까? 그러니까 대각선에 따라서 뭐가 틀려지냐면 오른쪽 방향키랑 위쪽 방향키가 개수가 좀 바뀐다. 그럼 잘 봐요. 대각선 키가 없다고 하면 오른쪽 방향키는 총 5개, 위로 방향키 2개. 오른쪽 방향키 5개, 위로 방향키 2개. 이걸 가지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는 거니까 7팩토리얼에 5팩, 2팩 나눠주시면 7팩, 5팩 먼저 약분하는 거죠. 21 나올 거고 오른쪽 방향키, 대각선 방향키가 하나 들어오면 오른쪽은 총 4개와 위쪽은 1개. 하나씩으로 줄는 거야. 하나씩 줄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위쪽 1개.
그럼 밑에도 좀 미리 해놓으면 오른쪽 방향키 몇 개? 3개로 줄고 위쪽 방향키 몇 개? 0개로 줄어버린다. 됐을까요? 얘네들은 5팩토리얼 그리고 2팩, 3팩. 대각선 방향키도 마찬가지고 방향키인 거니까 나머지는 같은 것이 있는 순위 원래대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 얘는 6팩, 4팩 한 개짜리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얘는 6, 5, 30, 그 다음에 10 이렇게 떨어져서 61.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대각선 방향키가 핵심이라는 거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그 다음에 8번으로 갈게요. 얘는 아무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이용한 것 같고, 8번 보시면 세 문자 ABC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자. A가 적어도 2개 연속하도록. A가 적어도 2개 연속하는 게 메인인 거네. 그러면 A가 2개 연속하고 또는 3개 연속할 수 있고 4개 연속할 수 있고. 됐죠? 그러면 A가 2개가 연속되어져 있을 때 나머지의 형태를 조금 보고, 그 다음에 3개 연속되어져 있을 때 나머지를 좀 보고, 그리고 4가지 연속되어 있을 때 사실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A가 2개 연속 됐다고 칩시다. 그럼 AA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오는 거야? 4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뭐 요렇게 올 수도 있고요, 요렇게 올 수도 있고요, 요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총 가지수는 3가지겠죠? A가 연속되게끔 올 수 있는 건. 됐어? 그럼 만약에 A 여기에 이렇게 2개가 왔다고 치자. 마찬가지로 여기 끝에 온 케이스는 사실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A가 이렇게 왔으면 여기 올 수 있는 건 B 아니면 C가 올 수 있어. A는 못 온다는 얘기야. 2가지. 그리고 오른쪽은 어때? B든 C든 또 A가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가지.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소분류가 한 번 더 일어나야 된다. 어떻게? A가 붙은 게 앞쪽 또는 뒤쪽 끝에 붙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그 AA 바로 옆에 있는 이쪽에는 누가 올 수 있다고? BC만 올 수 있다. 오케이? 2가지. 어, AA 옆을 말하는 거죠. BC 둘 중에 하나 오는 거고, 나머지 한쪽에는 3가지 올 수 있다는 얘기. 됐죠? 두 번째. 가운데에 만약에 AA가 왔든 이럴 땐 어떻다? 사실 AA 옆에 올 수 있는 게 BC밖에 없는 거지. A는 못 오니까. 됐죠? 4가지밖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3개 연속된다 라고 하면 A 나머지 하나 또는 A 이런 식으로 방향만 바뀌어서 정리가 될 거예요. 괜찮을까? 자, 그러면 내가 A 두고서 나머지 옆에 와야 되는 건 뭐밖에 없어? BC밖에 없으니까 2가지. 됐을까요? 자, 조심해야 될 건 얘네들이 2개 있다는 거, 2개 있다는 거. 최종적으로 몇 개인지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은 1번에 오는 거는 12에다가 이렇게 둘이 곱한 거야. 12에다가 4까지 더한 거니까 16. 얘는 4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안 했지? A가 4개 연속될 수도 있는 거. 그건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얘네 한 가지까지 더해주면 21가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풀어볼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은, 레벨 2에서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일단은 레벨 3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3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하여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n개의 공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배열을 한다. 네. 근데 조건이 뭐냐면 짝수가 적혀있는 공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네요. 그죠? 그랬을 때 그 경우를 fn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시켜야 한다. 아까 앞에서 레벨 2에서 했었던 뭐 4번처럼 관계식 뽑아내고 그걸로 다음 관계식을 만족하는 거. 그걸 통해 n을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순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 그럼 봐봅시다. 내가 짝수가 적혀있는 공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 그랬는데 1부터 n까지 순서로 있는 거라서 n이 짝수면 n이 만약에 짝수면 짝수 뭐 예를 들어 1부터 n까지 있다 쳤을 때 2분의 n개 그러니까 딱 절반이 짝수개인 거고 만약에 n이 홀수면 그 절반의 형태보다 그지? 그러니까 내가 뭐 n개라고 하면 예를 들어 5개라고 하면 2개, 3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홀수의 개수가 더 많다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2분의 n-1개라고 하는 게 맞겠다. 짝수는. 됐을까요? 자, 그럼 요게 핵심일 것 같아. 결국엔 n이 짝수냐, 홀수냐. 그지? 그래서 내가 이걸로 분류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n이 짝수냐, n이 홀수냐에 따라서 fn을 다르게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n이 짝수면 정확하게 2분의 n개가 짝수기입니다. 오케이? 만약에 n이 홀수면 짝수는 뭐라고? 2분의 n-1개가 됩니다. 왜? 5, 7 이런 거 예시로 들어봐. 그러면 뭐야? 7에 1 뺀 6의 절반 하면 나오잖아요. 홀수 개수. 그죠? 자, 그럼 봅시다. 내가 짝수가 적혀있는 공끼리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핵심은 짝수를 제외한 그러니까 홀수, 그지? 홀수를 먼저 원에다가 배열하는 거예요. 홀수를 먼저 원에다가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그 사이사이에 짝수를 배열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잘 봐요. 짝수를 제외한 홀수는 2분의 n개야. 그렇기 때문에 2분의 n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어떻게 해줘야 된다? 팩토리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 2분의 n 팩토리얼 요게 먼저 들어가 줘야 돼. 근데 뭐가? 내가 겹쳐지는 거지. 원순열이니까. 2분의 n 이게 나눠져야 되겠다. 이게 홀수에 대한 거야, 그지? 홀수, 원순열. 됐죠? 자, 그럼 홀수가 원순열을 쭉 돌았어. 그 상태 다음이 뭐냐면 그 사이사이잖아. 근데 원순열에서는 무조건 2분의 n개면 그 사이사이도 2분의 n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개면 사이사이도 3개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2분의 n팩을 갖다가 여기에 적어주면 되지. 이게 짝수가 이웃하지 않게끔 배열하는 상태인 겁니다. 정리해보시면 2분의 n팩에 2분의 n 나눈 건 2분의 n에 1 뺀 거야. 혹시 이게 분수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분수라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런 꼴이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고. 됐죠? 자, 짝수가 만약에 n이 홀수라고 만약에 한다면 n이 홀수라고 만약에 한다면 2분의 n-1이라고 하는 게 짝수라고 했죠. 그러면 홀수는 몇 개야? 2분의 n-1보다 하나 더 많아야 돼. 그러니까 홀수는 2분의 n 플러스 1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1 더한 거야. 그러면 그 통분하시면 2분의 n 플러스 1개 돼. 이것부터 먼저 배열하자. 그러면 2분의 n 플러스 1 팩토리얼 하고 2분의 n 플러스 1을 나눕니다. 됐죠? 이게 홀수 원순열이에요. 똑같이.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곱할 거예요. 사이사이에다가 넣는 거지. 홀수가 2분의 n 플러스 1개 있다라는 얘기는 공간도 2분의 n 플러스 1개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했었고 그 공간 안에 2분의 n-1을 갖다가 배열을 하는 거라서 2분의 n 플러스 1p 2분의 n-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2분의 n 플러스 1p 2분의 n-1 이렇게 되는 게 아, 그죠 그죠? 요게 모양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져서 그렇지만 사실 둘이 몇 개 차이냐면 1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3p2 같은 거야. 4p3 같은 거야. 뭐랑 똑같이 봐도 상관없어. 그냥 1까지 했다고 봐도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이 결과물은
사실 2분의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랑 같은 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2분의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랑 얘 정리한 거 생각해 보시면 2분의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이렇게 된다. 됐을까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의 케이스가 조금 다르게 나오게 된다.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1번을 마무리해보면 n이 짝수라고 하는 이 케이스를 마무리해본다고 하면 일단 45가 앞에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fn에 해당되는 거는 요거 그대로 그 n 플러스 1에 해당되는 건 여기다가 1씩 더해서 한 거지.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형태가 만약에 여기 들어갔을 때 2분의 1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산 자체가 안 되게끔 되지 않을까? 그지?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n이라고 하는 게 먼저 짝수라는 걸로 결정이 났으면 그러니까 fn이 그걸로 결정이 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위에 여기 지금 이 위의 식을 그냥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fn 플러스 1은 뭐야? n에다가 1 더한 거라서 홀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때 케이스는 또 어디다가 넣어야 돼? 여기에다가 넣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지? 여기다가 정리해 주시고 n 플러스 2는 그럼 짝수가 자동으로 된다. 됐죠? 그러면 봐봐. 식 자체가 45 곱하기 2분의 n-1 팩토리얼 2분의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넣는 거니까 2분의 n 플러스 1 팩토리얼 그 다음에 2분의 n 팩토리얼 이 결과물이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fn 플러스 2 즉 다시 여기 n 플러스 1을 여기다가 넣은 거 그러면 얘는 2분의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2분의 n 플러스 1 팩토리얼 약분한 거예요. 분자에다 올라간 것 중에서 자 그럼 잘 봐요. 여기서 2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되어지는 부분들은 다 날라가. 약분시킨 거지. 자, 그 다음에 2분의 n-1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사실 우리가 묶어서 약분해 볼 수 있거든. 잘 봐요. 45 한 다음에 지금 항상 얘기하는 게 팩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5팩은 5 곱하기 4 곱하기 3팩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걸로 정리해 주시면 여긴 1,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n 플러스 1만 살아남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요거고 그리고 여기 쓰여져 있는 게 2분의 n 플러스 1 마찬가지 여기서도 얘네를 지우고 얘네 지우고 남는 거를 갖다가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 결국엔 2분의 n 이렇게 되어서 남아져 있는데 2배 해서 정리해 보시면 90 다시 여기는 n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그렇죠? n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2배 한 거예요. 양쪽에다가 정리해 보면
44 n이 5, 4, 20, 180 넘어가서 178 이렇게 되네. 오케이. n은 그럼 어때요? 음수가 나오지, 그지? 아, 그러니까 n이 짝수로 시작하는 거는 안 되는구나. n이 짝수가 아니구나. 처음이. 그러니까 처음에 n이라고 하는 그 값이 짝수로 됐을 때는 계산 자체가 잘못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방금 증명해 보인 겁니다. 그러면 n이 홀수다로 가정해서 이제 문제 풀어주시면 돼. 방향은 똑같고. 그러면 아까대로 가면 45 가로 열고 2분의 n 플러스 1 팩토리얼 됐죠? 그리고 2분의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 더하기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은 요 위에다가 넣는 거죠. 그러면 2분의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 다음에 2분의 n 플러스 1 팩토리얼 됐고 n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건 다시 여기 홀수 자리에다 들어가야 되겠죠. 결과물이 2분의 n 플러스 2 팩토리얼 2분의 n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다. 됐죠? 아, 미안해. n 플러스 3이고 n 플러스 1이 됩니다. n 플러스 2를 넣었으니까 n 플러스 2를 여기다가 넣은 거니까 다음과 같이 됩니다. 됐죠? 아, 굉장히 복잡하네. 자, 그럼 봐봐요. 일단 2분의 n 플러스 1 팩토리얼은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날려. 2분의 n 플러스 1, 2분의 n 플러스 1. 내가 잘 넣은 거죠? 잠깐만. 다시. n은 여기니까 그대로인 거고, n 플러스 1을 넣으면 2분의 플러스, 맞고. 자, 그럼 볼게요. 여기는 완전 똑같아. 모양이. 그러니까 2배에서 90 한 다음에 2분의 n-1 팩토리얼. 아까보다 좀 간단하네. 그 다음에 여기도 2분의 n 플러스 3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 얘네를 어떻게 하면 돼? 얘네도 약분 처리하면 되고 2분의 n-1보다 하나 1 큰 게 2분의 n 플러스 1 그리고 거기다가 1 큰 게 2분의 n 플러스 요게 살아있는 거지. 됐을까? 그러면 양쪽에다가 4 곱해서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3이 360이다. 이렇게 처리 가능하고요. 이걸 갖다가 전개해서 2차식 풀듯이 풀어도 되는데 얘네를 소인수분해해서 n값 바로 찾아도 상관없다. 최대한 가까운 거 생각해 보시면 18, 20 두 칸 차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n은 17이다 라는 거 체크할 수 있다. 아, 그러니까 n은 홀수라고 했을 때 성립되죠? 그래서 n의 값은 17이구나 라고 찾아주는 게 1번의 답입니다. 됐죠? 굉장히 빡세다. 굉장히 형태가 조금 내용 자체가 빡세게 되어지긴 했는데 혹시 2분의 0 n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으면 n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짝수라고 했으니까 뭐 2k다 라고 가정하고 두고 홀수일 때는 뭐 2k 플러스 1이다 라고 가정하고서 정리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는 방식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이 형태는 그냥 직관적으로 n이 짝수라고 했을 때 짝수가 2분의 n개다 라는 그냥 방향성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본 거고요. 혹시라도 이 2분의가 헷갈리는 친구들은 쌤한테 얘기해서 2K로 설명을 다시 한번 받아보시고 근데 아무튼 틀은 똑같다. 틀은 똑같으니까 n은 뭐 2K로 설정해서 n은 2K 플러스 1로 설정해서 지금 이 형태들의 동일하게 풀이를 진행해 보는 것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괜찮지? 그렇게 해서 판단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는 5개 문자에 대하여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 자, 네 자리의 비밀번호 중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비밀번호의 개수는 무엇인가? 자, 문자 A는 한 번 이상 나열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같은 문자가 연속 3번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거는 한 번은 무조건 보장받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는, 어, B, C, D, E 중에서, 그지? 그러니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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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C, C, C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됐을까? 아, 근데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A하고 B가 세 개 있는 상태로 배열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뭐 B, A, B, B 이런 건 가능하다는 거지, 그지? 아까 마찬가지 뭐 A 뭐 분류해서 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좀 중첩으로 되어져서 나왔을 때 이런 건 상관이 없다는 거. 괜찮지? 자, 봅시다. 내가 아까 앞에 레벨 2에서 풀 때도 결국엔 A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어. 그리고 나머지에는 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했어. 그러니까 얘네도 A가 나왔다라는 가정은 걸 거예요.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나오고. 근데 네 번 나오는 건 어차피 자연스럽게 배제. 그럼 분류를 이렇게 가자. 첫 번째, A가 한 번, 두 번째, A가 두 번, 세 번째, A가 세 번까지. 됐을까? 네 번은 안 되는 걸 바로 보였으니까. 이걸로 분류를 합시다. 그러면 같은 문자가 연속 세 번 이상 나오지 않는 것만 분류해서 고려를 해주시면 돼요. 자, A가 한 번 나온 상태에서 나머지의 문자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 A가 한 번 나왔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나머지 문자가 A를 제외하고 B, C, D, E에서 뭐 예를 들어 B가 세 개 쭈르륵 나와서 문자 하나 더 추가. 그러면은 정해져 있는 거지. 또는 두 개만 B, C 섞어서 나왔어. 그지? 그러면은 뭐 A, B, C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또는 세 개 B, C, D, 뭐 B, C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됐지? 그럼 여기서 소분류가 한 번 더 일어나야 된다. 문자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는 걸 우리가 조금 체크해보자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소분류로 보는 게 일단 뭐야? 문자 개수를 보겠다. 됐죠? 그러면 같은 문자가 그러니까 얘가 2차 분류가 되는 거지. 얘가 1차였고. 그러면 같은 문자가 예를 들어서 뭐야? 아, 같은 문자래. 문자의 개수가 A를 제외하고 한 개 추가, 두 개 추가, 세 개 추가하는 경우가 있겠다. 한 개 추가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그 나머지 네 개 중에서 한 개 뽑으면 되고요. 두 개 추가하는 경우는 4C2 하면 되고요. 세 개 추가하는 경우는 4C3 하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내가 한 개를 뽑은 형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문자 한 개를 뽑은 형태는 B가 3개, 뭐 C가 3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나열할 수 있는 거는 연속 3번 이상 나오지 않게끔 하는 이 가조건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게끔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케이스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그냥 4팩하고 3팩 하면 돼. 그지? 원래는, 그지? 한 개짜리가 결국엔 3개로 뽑힐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빼줘야 돼. 어떤 케이스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B, B, B 또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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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빼줘야 되겠지. 이건 뭐 때문에? 나 조건 때문에 우리가 이를 빼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8 이렇게 되겠네. 자, 두 개 가볼까? 두 개부터는 사실 연속해서 세 번 이상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럼 이거는 그냥 원래대로 가주시는데, 사실 그 두 개가 내가 두 개의 문자를 뽑았는데, 이게 1, 2, 한 개, 두 개, 두 개, 한 개로 나올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건 문자 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A 이미 있고, 거기다 B, C 뭐 이런 식으로 추가됐다는 거야. 근데 이게 B가 두 개인지 C가 두 개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경우의 수가 두 개 곱해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배열을 할 거니까 4팩하고 2팩 나눠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얘네들은 144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 3개짜리도 마찬가지 그냥 4팩토리얼 하면 되겠네. 얘네는 총 문자가 4개인 거니까 A 포함해서. 그래서 얘네들 해석해 보시면 4, 3, 24, 96. 자, 두 번째 분류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분류 같은 경우에는 A가 두 번 나오는 거지. 그랬을 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소분류 들어가서 한 개 문자가 들어간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되면 어떻게 돼? 한 개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그냥 4개 중에 한 개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4팩토리얼 2팩 2팩 두 개씩 겹치니까 됐죠? 그러니까 24 그지?
두 번째, 두 개의 문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뭐 AABC, AACE 이런 건 거지. 그러니까 네 개 중에 두 개 뽑아주고 그다음에 4팩하고 A에 대해서만 2팩 해주시면 되고요. 72 나오겠고요. 세 번째, 세 개가 안 되지, 그지? 이미 A가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끝났고 세 번째로 가보면 A가 세 번 나왔다라고 했을 땐 거지. 자, 그러니까 이 두 번째의 경우에서는 요 나조건에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 왜 그러냐면 지금 세 개짜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세 번째부터 또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신경 썼던 것처럼 여기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나머지는 무조건 한 개야. 그러니까 4C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4팩, 3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2를 빼줘야 된다. 어떤 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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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A, A, A 이런 식으로 뭉치는 케이스를 갖다가 빼주셔야 되겠지. 그거를 좀 우리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조건에 의해서 이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나머지는 사실 다 비슷비슷한데 요거 때문에 조금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럼 아까 계산해둔 거 참고해서 8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럼 다 더해보면 되겠죠. 첫 번째는 256 그리고 두 번째는 96 세 번째는 8 해서 104 300 96에서 4 104 360인가요? 370인가? 잠시만. 2, 8. 8이고, 144. 여기가 256이 아니구나. 잠깐만. 248. 248. 248이고요. 300, 104고, 352. 352가 답이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됐죠?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망 최단거리 문제고요. 그지? 이 친구는 레벨 3에 있는 이유가 조건 때문에 그런 거죠. 그지?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세요 라고 하는 거면 그냥 오른쪽 방향키 5개, 위로 방향키 3개에서 800팩토리얼하고 5팩, 3팩 하면 끝이야. 그지? 근데 여기서 지금 가조건하고 나조건 때문에 그런 거고 가조건은 지금 읽어보면 P지점에서 이동하는 방향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가서 P지점에 지금 다음과 같이 위의 방향키로 들어왔으면 위의 방향키 무조건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무조건. 만약에 오른쪽 방향키 썼으면 여기서는 무조건 오른쪽 방향키를 가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 괜찮을까? 자, 그건데 일단은 P지점하고 Q지점을 무조건 지나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아니라서요. 우리가 포인트를 조금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잘 봐봐. 일단은 내가 전체에 대한 케이스에서 P지점을 지나야만 하는 거 그리고 Q지점을 지나야만 하는 것들 있죠. 그것들을 애초에 배제하고서 한번 판단을 해볼게. 그리고 나서 P지점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Q지점에 들어갔을 때를 아예 분류해서 따로 세버리자. 알겠지? 좀 잘 봐요. 일단은 원래 전체 케이스는 8팩토리얼이고 5팩, 3팩 나누는 거 거기서 아예 P로 가는 케이스 그러니까 요렇게 네모칸 만드는 케이스 있죠. 요거를 아예 그냥 빼버리는 거야. P로 들어가는 케이스 그러니까 A에서 P에서 B로 그러니까 요거는 A에서 B로 바로 간 거고 얘는 지금 우리가 뺄 거는 A에서 P로 가서 B로 가는 거 그러면 3팩에 2팩 곱하기 5팩에 4팩 됐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Q로 가는 거는 이사각형하고 이사각형이죠. 그러면 5팩에 3팩, 2팩인 거고 곱하기 그 다음에 Q에서는 3팩에 2팩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됐을까요? 이건 A에서 Q로 가서 B로 가고 됐지?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요거를 갖다 더해서 바로 빼버리면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A에서 P로 가서 P에서 Q를 지나쳐서 B로 가는 거를 우리가 좀 겹쳐진 케이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겹쳐져 있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해져 있어서 P에서 Q로 가서 B로 가는 케이스를 빼주셔야 된다. 한마디로 A, P, Q, B로 가는 케이스를 갖다가 빼줘야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 있다. 됐죠? 그러면은 2팩분의 3팩 여기죠? 일자가고 또 마찬가지 2팩분의 3팩 됐죠? 자, 이 다음에 그럼 나는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애초에 P를 P와 Q를 P 또는이라고 써주는 게 낫겠다, 그지? P 또는 Q를 지나는 경우를 갖다가 아예 제외를 해버렸다. 알겠죠? 그럼 이제 세면 돼. P 또는 Q를 지나서 B까지 가는 케이스를 따로 세면 됩니다. 알겠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잘 봐. 내가 P로 들어가는 게 P 지점에서 이동하는 방향 바꿀 수 없다 그랬으니까 오른쪽 방향키로 들어가는 거, 위쪽 방향키로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자. 그럼 잘 봐요. 이게 1번, 이게 2번 분류라고 한번 해볼게요. 1번 분류는 무조건 일로 가는 거라서 A에서 다음과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선 방향키 못 바꾸니까 무조건 요 일자로 가야 돼. 됐습니까? 자, 요 일자로 갔을 때 위로 올라가면 그냥 한 가지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P에서 Q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된다면 Q에선 방향키 바뀌어서 위로 올라가야 돼. 됐죠? 그래서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게 이거 아니면 이거. 됐나요? 그러니까 가나 조건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세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1번에서 올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1번에서 올 수 있는 게 두 가지. 됐지? 그러면 첫 번째 두 가지 1번 케이스에서 두 번째 케이스는 요 위로 올라오는 거. 그러면 일단 요거 사각형을 만들어서 가는 거니까 2팩에 1팩 1팩.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케이스로 와서 위로 올라왔어. 그럼 얘는 방향 바꿀 수 없어. P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야 되고 요. 그러니까 여기도 두 번째도 두 가지. 됐어? 자, 이거는 P를 지나치고 그 다음에 B까지 가는 거. 그 상황 안에서 Q가 지나치는 경우까지도 체크했다. 그 다음 Q를 지나는 케이스를 한번 봐볼게요. Q를 지나는 케이스는 그러니까 P는 제외하고 이렇게 가서 여기로 들어오는 케이스 또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겠지. 그거를 또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점을 지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케이스가 세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P를 굳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네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요 사각형을 갖다가 이용했으니까 3팩에다가 2팩을 나눈 케이스, 이게 지금 먼저 적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와서 Q를 지나가게끔 오른쪽을 뻗었다. 됐죠? 그 상태에서 이 방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Q는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야. 그냥 이게 여기 곱하기 1하고 끝이야. 여기는 방향 바꾸면 위로 가는 방향밖에 안 되니까. 됐을까요? 자, 그래서 3번은 이 세 개가 끝이다. 4번은 어떻게 된다? 사각형 이렇게 긴 거 4팩에 3팩 나눈 거죠. 거기다가 어떻게 할 거다? 올라갔고 방향 바꿔야 되니까 틀었고 사각형 또 만들어지지. 그럼 여기 2팩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4번. 됐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직접 센 거야. 어디를? P랑 Q에 적용되는 거. 그러니까 P토는 Q를 지나는 경우인데 뭐에 의해서? 가조건과 나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애들을 갖다가 우리가 체크해 준 게 요 바로 네모 칸에 들어가는 애들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원래대로 안 지나는 케이스는 그냥 원래대로 세던 방식대로 가면 되는 거고 P와 Q를 지나는 케이스의 경우를 우리가 따로 세준 거고 됐을까요? 그래서 답을 내보시면
이 친구는 876, 그지? 5팩 먼저 나눠서. 그래서 6 나눠지면 87, 56에서 뺍니다.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3, 5, 15, 그죠? 그리고 여기가 5, 4, 20에 10 곱하기 3이니까 30. 그 다음에 여기는 3 곱하기 3에서 9인 겁니다. 그러면요, 둘이 더하면 39, 39래. 45에서 36을 뺐네. 자, 그 다음 P 또는 Q를 지나는 경우 지금 우리가 생거를 갖다가 더해주면 되겠지, 이제. 그러면 여기 2개, 2개, 여기 3개, 그 다음에 여기는 8, 합치면 11, 13, 15, 15가지. 그래서 답은 35가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1단원의 모든 그 레벨 3 문제도 다 풀어봤습니다.